안녕하세요. 정경호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최근 강서 지역에 이 큰 규모로 발생한 이파이 컴퍼니 임대차 계약 사기 사건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사실관계는 임대인이 오피스텔을 어떤 회사에게 임대차를 주었는데요. 그 회사가 직원들 숙소로 제공한다고 하면서 임대인에게 건물관리 위임 계약서에 이 도장을 받아갔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 그 임차인이 단순한 회사가 아니라 이파이 컴퍼니라는 건물 관리 회사였던 거죠. 그 이파이 컴퍼니가 임대인에게 도장을 받아간 건물관리 위임 계약서를 이용해서 임대인의 대리인 양 행세하면서 새로운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보증금과 월세를 직접 받아 챙긴 사건입니다. 임대인은 이 수년간 이프아이 컴퍼니로부터 월세가 제때 지급되고 있었기 때문에 최근까지도 전혀 의심을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작년 연말부터 월세가 연체되어서 알아보니 전혀 다른 임차인이 거주하고 있었고요. 이 사정을 알아보니 이프아이 컴퍼니라는 건물관리 회사가 임차인인 척 계약을 체결하고 이 임대인으로부터 교부받은 건물관리 위임 계약서를 이용해서 이렇게 임대차 계약 사기 사건을 벌인 것이죠. 저와 상담한 임대인은 어떤 법무법인의 사무장들이 와서 설명회를 하면서 거의 100% 임대인이 승소한다고 하면서 이 수십 명의 의뢰인을 모집해 갔다고 합니다. 이 매우 우려되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이 사건은 그리 간단한 사건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 이파이 컴퍼니로 검색을 해보시면 임차인을 대리하는 변호사나 법무법인이 더 많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임대차 사기 사건은 구조적으로 주로 임차인에게 유리한 것으로 알려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임대인을 대리하는 변호사들은 영업성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것은 아마도 아닐 것입니다. 이 소송은 케이스 바이 케이스라는 말이 있듯이 각 사건의 사실관계에 따라서 이 같은 임대인, 임차인이라도 또 같은 건물이라도 이 사실관계에 따라서 결론이 달라질 수 있거든요. 이 저와 상담한 임대인의 경우를 보면 이 임대인은 이프아이 컴퍼니와 적법한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이 부분은 임대인에게 유리한 정황이죠. 그런데 이 임대인이 이프아이 컴퍼니에 속아서 제공한 건물관리 위임 계약서의 내용을 보면 시설 유지 및 보수 관리 업무뿐만이 아니라 임대차 계약 업무라는 내용도 그 위임의 내용에 명확하게 기재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임대인에게 불리한 사실입니다. 그런데 건물관리 위임 계약서를 더 자세히 살펴보면 외형적으로는 통상적인 건물관리 위임장이라기보다는 오히려 임대차 계약서와 외형적으로 유사한 형태를 보이는 특징이 있고요. 또 내용적으로는 이 건물관리 위임장에 부적당한 불필요한 내용이 다수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임차인에게 불리한 내용이죠. 또 임대차 계약의 내용을 보면 보증금 및 월세 지급 계좌가 모두 임대인이 아니라 이파이 컴퍼니 회사 계좌로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도 임차인에게 불리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 사건은 단계적으로 여러 가지 법리를 적용할 필요가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가장 핵심적인 법리는 표현대리 법리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물론 임차인은 건물관리 위임 계약서를 근거로 이파이 컴퍼니에게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적법한 대리권이 있었다라고 하면서 요건 대리를 주장하겠지만 제가 상담한 임대인의 경우에는 이파이 컴퍼니에 이 임대차 계약의 체결에 대리권을 수여한 것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 표현대리 법리가 적용될 것으로 보이는데 이 표현대리가 성립하려면 임차인에게 무과실 또는 대리권이 있다고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가 인정되어야 이 표현대리가 성립하고 표현대리가 성립해야지만 임대인에게 보증금 반환 의무가 인정됩니다. 그런데 좀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건물관리 위임 계약서의 내용이나 외형적으로 볼 때, 또 계약 체결 과정에서 볼 때, 이 표현 대리가 인정되지 않을 여지도 충분히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여지라고 말씀드리는 것은 말씀드렸다시피 계약 체결 경위나 구체적 사실관계가 다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 인터넷을 검색을 해보면 자기 관리형이다, 위탁 관리형이다 하면서 건물 관리 위임 계약의 유형에 따라서 소송의 승패가 달라진다 이렇게 적혀져 있는 글들도 다수 있는 것으로 보이더라고요. 일면 맞는 말이지만 소송은 이렇게 유형별로 되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 사건의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서 구체적 타당성이 있는 쪽에 손을 들어주거든요. 이 법원은 임대차 사기 사건의 경우에서 계약 체결의 경위, 이 계약일과 건물관리 위임 계약일의 인접성, 건물관리 위임 계약서의 날인 형태, 임대차 계약서 및 건물관리 위임 계약의 내용과 날인 형태, 또 임차인이 최초 임대차 계약인지 갱신 계약인지 등 이 구체적 사실에 따라서 구체적으로 타당성 있는 이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사건마다 다르게 판단될 여지가 충분히 있기 때문에 임대인 측, 임차인 측 이렇게 이 집단적으로 의뢰인을 모집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인지 좀 의문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블로그에는 제가 이 판례도 소개를 해두었습니다. 이 표현대리 법리가 인정되지 않은 즉 임차인들이 이 패소한 이 사례도 소개해두었고요. 또 반면에 이 임차인들이 승소한 이 사례도 소개해두었습니다. 이 대치동 W타워 사건이라고요. 물론 이 사건은 지금 항소심이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1심에서는 임차인들이 승소했습니다. 이 사실 이런 사건은 임대인, 임차인 모두 다 피해자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판사도 어느 한쪽에 손을 들어주기 어려운 사건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이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실 때 임대인 또는 임차인 각 입장에 따라서 이 충분한 주의를 기울이시기를 바라고요. 또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 저는 법원 조정위원으로서 어느 한편을 대리하거나 이 한편이 맞다는 입장이 아니라 좀 전에 말씀드린 법원의 판결 내의 기준에 따라서 좀 더 구체적으로 타당성이 확보되는 쪽을 대변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오늘 금요일인데요. 한 주 잘 마무리하시고 평안한 주말 보내시기를 바랍니다.